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의 조성호입니다. 저희 4월호 창간기념, 월간조선 창간기념 40주년 마감이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제 끝나도 끝난 게 아닌 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이번 달에 이제 뭘 썼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부부, 그러니까 문준용 씨, 장지은 씨 부부가 이제 지자체 산하 기관들과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어떤 작품 전시, 이제 두 사람은 문준용, 장지은 씨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디어 아티스트라는 어떤 미술 계통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제 이분들이 그 고양시 어린이 박물관, 고양 어린이 박물관이라는 기관에서 이제 2018년과 2019년 연달아서 그 계약을 수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그 내역들을 보도를 했는데, 저희 4월호가 이제 오늘 나왔습니다.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3월 17일인데, 어제 제가 이제 예고 기사를 이제 냈습니다. 3월 16일자로 저희 월간조선 뉴스룸 인터넷 사이트에 예고 기사를 냈는데, 문준용 씨가 이 예고 기사를 보고, 페이스북에, 본인 페이스북에 월간조선과 그리고 이 자료를 제공했던 모 국회의원 측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편취를 했다라는 글을 써 올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가지고, 저는 이 기사를 뭐 문준용 씨나 장지은 씨 부부를 뭐 흠집내려거나 그런 의도로 작성한 게 아니라는 것을 미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준용 씨, 장지은 씨 부부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통령 아들이기에 앞서서. 그래서 제가 이 본 기사에, 잡지 기사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걸 일단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문준용, 장지은 부부가 현직 대통령의 아들과 며느리라고 해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 대통령 자제라는 태생적 지위 외에 사회적 지위라는 게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에 대한 판단은 온전히 독자들의 몫이다. 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럼 뭐냐? 기자인 저는 옵저버, 관찰자의 입장이지, 이게 그르다, 이 계약 자체가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대통령 아들, 현직 대통령의 아들과 관련된 부분들은 현 정부뿐만이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도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을 맺어왔다는 거, 그 팩트 그 자체로만 보도를 한 건데, 본 기사에 대해서 그렇게 편취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반박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했던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왜 편취라는 주장이 나왔는지 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그게 왜 편취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월간조선 뉴스룸에 관련 기사를 띄워놨습니다. 문준용 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반박문 차원에서 기사를 올려놨는데, 자, 편취라는 거는 사전적인 의미는 남의 물건을 무언가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뭐 사적인 용도로, 불법적인 용도든 사적인 용도로 이용을 한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대강 따져봤을 때요. 자, 그러면은 저나 그 자료를 제공을 해준 국회의원실이 이거를 불법적으로 고양 어린이 박물관으로부터 이 자료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자, 불법적으로 자료를 받았으면은 뭔가 자료를, 쉽게 여기서 표현하겠습니다. 자료를 훔치는 쪽과 그걸 제공해주는 쪽이 성립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리적으로 뭐 담을 넘어서 임의로 훔치는 자가 빼올 수는 없기 때문에 누군가 공모했던 사람이 있겠죠. 그럼 문준용 씨가 편취라는 주장을 했다는 거를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해보면은, 불법적으로 얻었다, 그러면 이걸 제공해준 쪽이 있다, 뭐 이런 취지가 성립할 수도 있는 건데, 이 얘기는 적법하게 자료를 제공을 해준 고양 어린이 박물관 측 관계자들과 거기 속해 계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누가 되는, 어떻게 보면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상당히 모욕적인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편취라고 한다면은 그 편취에 대한 근거를 밝혔어야 되는데, 편취라는 데 근거는 페이스북에 어디에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국회의원실이 고양 어린이 박물관에 정상적인 자료 요청을 하면서,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건명 고양시 어린이 박물관 운영 관련 내용
FX 팩토리, FX 팩토리는 문준용 씨가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 문준용, 그다음에 레츠랩은 그 안에 장지은 씨가 속해 있는 회사고요. 이거에 대한 내용, 계약 내역을 좀 보내달라. 국회의원실에, 해당 국회의원실이 고양 어린이 박물관에 정식적으로 정보 공개를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양 어린이 박물관이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고양시 어린이 박물관 운영 계획 관련 계약건 해가지고 문준용 씨와 장지은 씨의 계약 내역을 이렇게 상세하게 보내왔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만약에 그 해당 국회의원실에서 편취를 했다고 한다면은 고양 어린이 박물관이 본인들의 담당자들의 이름을 기재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기 보면은 고양 어린이 박물관은 그 국회의원실에 자료를 제공을 하면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까지 상세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 국회의원실이 요구한 자료에 고양 어린이 박물관 측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네들의 인적사항, 담당자의 인적사항까지 기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편취라는 게 성립을 할까요? 뭐 저는 생각이 짧아가지고 제가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문준용 씨가 저희 매체 월간조선이라는 매체를 찌라시라고 약간 폄훼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언론에 대한 인식이 어떤 인식이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해를 못하는 바도 아닙니다. 이제 본인에 대한 뭐 저희 매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매체에서 본인에 대한 기사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불만을 표출했다고 보이는데, 사실 이해는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 제가 문준용 씨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부분도 있을 거고, 뭐 보도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저는 그 언론으로서의 뭐 사명이라는 거를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고양시 어린이 박물관에다가도 확인을 했고, 계약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것도 확인을 했고, 그에 따라서 그 같이 우리 뭐 장지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레츠랩에 계셨던 그 대표자로 등재되기 전 윤모 박사님과도 통화를 하면서 상당한 전후 관계를 살폈습니다. 살폈던 결과 저는 고양시 어린이 박물관 측이나 그 레츠랩 대표자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근거로 판단을 했을 때 계약 자체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사의 결론도 그렇게 내렸던 거고요. 그런데 우리 문준용 씨께서는 단편적인 것만 보시고 편취라는 용어를 쓰셔가면서 이렇게 특정 매체를 비난을 하셨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 저로서는 조금 의아했던 게 사실입니다. 아무튼 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저의 추가적인 내용들은 월간조선 뉴스룸 그 문준용 씨가 페이스북에 썼던 글에 대해서 이제 반박문 형식으로 남겨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글을 한번 참고해 주십사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